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에서 탈락된 제천 씨가 원칙을 무시한 선정 결과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천 화재 현장 철거 보류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최후 통첩했습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채팅 앱을 통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충청북도가 또다시 갈등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부 학교에 용지 매입비 전입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천시가 요즘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탈락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고 지역 정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화재 참사 현장을 보존하라고 하니 그럴만도 하다 싶습니다. 장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스마트팜 혁신밸리 탈락에 대해 이상천 제천시장이 작심한 듯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95%의 시유지를 확보한 제천이 탈락하고 국유지와 사유지가 대부분인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이 선정되면서 원칙을 아예 무시했다는 겁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 각각 2곳씩 선정 기준은 허울 뿐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며 중앙정부를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결과에 대한 의구심과 국가 균형 발전의 근간을 무시한 지역 선정에 강력히 항의를 표명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 화재 현장 철거 보류 입장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유족들도 보존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지역 상권은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에서 국회 요구를 귀담아 들을 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8일 철거를 시작하고 약속한 대로 문화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는 철거 전 영상을 촬영해 제공하겠다는 최후 통첩도 보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한숨 짓고 있는 주변 소상공인의 뜻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제천시는 화재 현장의 철거와 실시 설계를 동시에 추진해 내년 말까지 시민 문화타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첫 시행일이었는데 현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 시내의 한 대형마트. 비닐 포장이 돼 있는 채소가 또다시 일회용 비닐에 담겨 있습니다. 젖은 채소나 어패류, 육류 등을 제외하고는 속비닐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고객들의 무분별한 사용은 여전합니다. 포장이 돼 있는 약간 이런 것들, 약간 좀 재포장 이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좀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오늘부터 대형 점포에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됐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적발 시 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직도 혼란은 여전합니다. 혹시나 고객분들이 막무가내로 비닐봉투를 임의적으로 가져가신다 하면은 계산하면서 2차적으로 또 제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지금. 비닐은 있으면 우선은 편하겠지만 또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게 좋죠.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은 211억 장.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22억 장, 10% 이상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이런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과 마트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시민의식도 동반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가수 정준영과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채팅 앱이 범죄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사들이 마약이 숨겨져 있는 차량을 수색합니다. 대마초의 필로폰 주사 바늘까지 발견됩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21살 이모 씨와 판매까지 한 37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특히 김 씨는 고가의 마약을 이 씨에게 무상으로 건넨 뒤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이 상당히 고가에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그 마약에 투약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받지 않고 성관계를 대신하는 조건으로다가 또한 김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청주까지 고속도로를 포함해 90km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행 수법으로 사용한 연락수단은 바로 채팅앱. 개인정보나 성인 인증 등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IT 산업의 위축을 우려해서 규제를 미뤄왔는데 더 이상은 미뤄서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실명 인증이라도 최소한 인증 절차를 거쳐서 관련 업체 운영자들에게도 책임성을 좀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팅앱이 마약의 통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도교육청의 신개념 명문고 육성 방안의 하나인 한국교원대 부설고등학교의 청주 오송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교원대는 최근 학급 수를 30학급으로 늘려 오송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부설고 이전 신축 예산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요구 예산은 583억 원 규모로 이르면 이달 중 이번 이전 가능성의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교육청과 충청북도가 일부 학교에 용지 매입비 전입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개발업자로부터 별도로 기부 찬합받은 시설 건축비가 발단이 됐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조용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이전 개교한 청주 내곡초등학교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개발되면서 인근 내곡초가 병설 유치원 6학급, 초등학교 30학급으로 늘려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곳 내곡초와 용전초, 충주 대수원 초중학교 등 세 곳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충청북도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교육청이 개발 사업자로부터 받은 시설 건축비 123억 원. 교육청은 3년 전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별도로 받은 시설비는 학교용지 부담금과 무관하다는 입장이고 지금 법이나 그런 데서는 주도록 되어 있는 거를 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도청은 지급 의무가 계속 존재하는 거고요. 반면 도는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교육청이 받은 돈을 도가 대신 내줄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협의 없이 협약을 해서 123억을 가져갔고 우리는 재원이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다시 123억을 부담하는 건 이중부담이다. 교육청은 시설비만큼 이익을 본 거잖아요, 지금. 별도로 받은 시설비를 놓고 감정까지 틀어진 상황. 양 기관은 4년마다 반복되는 무상급식 분담률에 이어 최근에는 명문고 육성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2차 전지 수요가 급증할 걸 미리 내다보고 충북에 투자한 회사들이 요즘 호시절을 만났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며 어려워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오창의 한 2차 전지 소재 업체입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2차 전지 수요에 발맞춰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2천억 원씩 투자하고 고용도 20-30%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전지에 들어가는 분리막 저희를 포함해서 이런 소재 업체들이 그 수요를 감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2차 전지 소재와 장비, 응용 제품을 만드는 52개 업체가 산업밸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팽창하자 2차 전지 관련 회사들에게 생산 설비를 만들어주는 회사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 회사는 업체들이 곧바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턴키 방식으로 설비를 제작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주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지금 이제 가동이 되는데 수주가 계속 더 많아지면 그 위에 지금 공장을 더 증축해야지만이 또 오다를 받은 것만큼 또 소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기술 지원과 기업 교류 등 2차 전지 분야에 향후 4년간 2,400억 원을 투자하는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어떻게 보면 충북의 복덩어리인데 이것을 잘 다듬고 가꾸어서 반도체 버금가는 충북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바일 혁명과 전기차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충북의 털을 잡은 2차 전지 회사들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낙제점을 받은 청주시가 공직 문화 쇄신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 안에는 저녁 회식과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자제하고 향응 접대와 인사청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청주시는 이를 위반하면 1차 구두 경고, 2차 징계를 하고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얼마 전 도시 숲이 미세먼지를 25%, 초미세먼지는 40% 이상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식목철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을 노린 나무 심기에 어느 해보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영동군 주민들이 함께 나무 심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어린 나무를 바로 세우고 부드러운 흙을 채워 넣은 뒤 단단히 다져줍니다. 준비한 묘목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큰 전나무와 오동나무 등 천여그루.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미세먼지 양은 35.7g으로 47그루면 경유차 한 대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주무부서인 환경부 장관도 나무 심기에 동참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서울 남산의 74배인 2만 1,000헥타르에 나무 5천만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20%가량인 4,100여 헥타르가 미세먼지 저감 또는 차단을 위한 조림입니다. 충청북도도 도내 전역에 491헥타르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미세먼지를 잡아내는 그런 하나의 시작이랄까 신호랄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묘목 시장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수종이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실내 공기 정화에 효과가 있는 나무와 화초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잡는다든지 그거를 공기를 정화하는 거 그런 식물이 한 2배 이상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나무가 주는 혜택이 또 하나 늘면서 식목철을 맞아 한 그루라도 더 심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한편 이번 식목일을 앞두고 유은혜 교육부 총리와 교육부 관계자 등이 청주 농고를 찾아 식수 행사를 가졌습니다. 유 부총리 일행은 청주 농고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무궁화를 심고 청주 농고 학생들의 항일 학생운동 참여를 기리는 반송을 식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반대하는 충북교육연대 등의 피켓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충주시를 찾아 도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시민들은 충북선 고속화에 따른 동충주역 신설과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